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현대차 격포제, 전기차 론칭과 니콜라와 협업입니다. 자, 현대차의 주가가 2년 3개월 만에 15만 원을 넘어서고요. 또 오지비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15.65% 오른 17만 원의 장을 마치면서 삼성 SDI와 카카오를 제치고 시총 7위에 다시 올라섰는데요. 현대차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공식 런칭하고 2024년까지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 니콜라와 수소차 협업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기아차와 현대위아가 모두 10% 가까이 오릅니다. 기아차가 9.7%, 현대위아는 9.24% 오르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까지 모두 5% 넘는 상승세입니다. 또 현대차의 훈풍은 자동차 부품, 수소차, 2차 전지 등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는 3기 오토모티브가 오늘 11.3% 급등을 하고요. 세종공업도 10% 오름세로 마감을 합니다. 또 수소차 관련해서는 일진다이아가 오늘 17% 가까이 오르고 JNK히터 역시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신 EDP가 오늘 17.83% 뛰어오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15%대, 두산솔루스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박준현 오영영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두 분과 함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하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성공투자님, 정정희님도 오셨고요. NZ 해피님, 이혜성님 요새 이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쫄보님, 로또야 나에게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모님도 다양한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1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현대차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나름 선방을 하면서 나왔고요. 또 판매 호조 소식도 들리고 있고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에 부응을 하듯이 현대차도 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온효영님, 전기차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 순수한 모델은 없었거든요. 그다음 전기차 하이브리드형 모델만 출시를 했던 상태인데 네. 오늘 이제 순수한 전기차 플랫폼인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한다. 내년도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출시를 한다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요. 네, 그렇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준중형 전기차를 모델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아이오닉 6 중형 전기차 그다음에 2024년도인가요? 그때는 네. 이제 대형 아이오닉 7에 해당되는 전기차를 좀 생산한다는 그렇던 야심찬 계획을 좀 발표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그 자동차 쪽으로 간다면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 그 10%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목표가 본래 이제 2025년도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가 본래는 제가 알기로는 50만 대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2025년도에 100만 대 정도를 전기차를 생산해서 네. 현재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 10%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100만 대 생산하게 되면 충분히 도요타를 추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요타 앞서가겠다는 어떤 야심찬 계획이 이제 아이오닉에서부터 시행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어떤 현대차가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격포제 네. 그야말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가 발동을 10만 원대 발동을 걸렸다는 자체는 이제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그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된 네. 것도 이슈가 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자동차 자체가 작년 대비 한 12%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도 마이너스 1%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선전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자체가 4년 만에 역성장에서 지금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쪽이거든요. 7월달 네.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 14.3%인가요?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4년 동안 계속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를 하다가 7월달에 14.3% 증가가 좀 되면서 현대차가 가장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아차, 현대차 각각 뭐 4공장, 5공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는 항상 중국 공장이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어떤 것들이 격포제가 거치면서 오늘 주가가 의미 있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현대차가 그동안 조금 기대는 크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또 다양한 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오닉에 대한 내용 김덕호 FA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현대차 자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소차 이슈들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늘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은 국내에서의 시장보다도 먼저 해외 시장,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가 니콜라가 먼저 터지게 되면서 이제는 현대차로 이뤄질 것이다. 낙수 효과처럼 봤었다는 거죠. 근데 네.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여전히 현대차를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 먼저는 이제 경기 전반적인 하향세를 막지 못하면은 산업 중에서도 가장 제조업 비중이 산업이 높은 이 자동차 산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 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긍정성과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하락성들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 지금 앞서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 네. 나눠보겠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금 이제 총 3대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아이오닉 6입니다. 그러니까 중형 세단 차량에서 나오는 사진이고요. 사진이 굉장히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년 1월달에 아까 이제 박현희 운영객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그러니까 아이오닉 5입니다. 그러니까 CUV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차량이 2024년도에 발표를 할 SUV 아이오닉 7인데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오닉이라는 차량 자체를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오닉은 정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다였다면은 이제는 아이오닉은 전기차입니다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2024년까지는 전기차로 현대차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거를 오늘자 기사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존에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인식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애국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현대차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해외 시장은 어땠었느냐? 제가 재밌는 영화의 한 편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진 보시면은 좀 네. 재미는 있는데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볼까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죠. 도쿄 드리프트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를 타는 거에 관련해서 야 진짜 인생 밑바닥으로 끌어내렸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현대차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물론 이제 저 영화 만드신 분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인식들이 썩 네. 그렇게 해외 입장에서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이유인즉슨 그거 타느니 안 탄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염가로 만든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토요타가 성장을 했던 배경들도 실제로 미국에 있는 포드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카피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가격 전략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후에는 미국 시장들의 기술력들을 또 앞질러 갔죠. 이때부터 일본 시장에서의 버블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땅 한 평이 뭐 미국에 있는 전 한 주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땠느냐? 토요타 다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이나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차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에서는 레이싱 모델이 없었어요. 레이싱 차량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는 네. 여전히 기술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냥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현대차의 이미지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해외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네. 지금 파란 색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이제 애국차 현대차고요. 검정색은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인 포드 그리고 빨간색은 토요타의 주가입니다. 팬데믹 이후부터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거는 사실은 포드가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후의 움직임들은
어떻느냐? 사실 현대차가 도요타와 그리고 포드를 추월을 해버린 격이죠. 자, 도요타 같은 경우 실제로 전기차 투자들을 굉장히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인 이유는 상용화 부분들이나 생산 라인들이 아직 갖춰지지 잘 못했었고 시장 점유율 10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차기 때문에 점유했다지 매력도나 디자인 부분들은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대 가치들이 더 현대차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현대차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와,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또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진 봤는데 아이오닉 차들 봤는데 왠지 그 자동차들 말도 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데 이 차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현대차의 위상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럼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쪽에 좀 대장주들의 좀 움직임이 좀 약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2차전지 회사들 자체는 현대차가 주 수요차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글로벌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전기차 쪽에 거의 지금 6위권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생산 캐파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은 다 그 유럽 쪽에 유럽의 자동차 쪽에만 2차전지 회사 배터리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요.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서프라이즈하게 캐파가 팍 늘어나가지고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현대차한테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되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면서 우리 2차전지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고 소재 회사도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함께 갈 수는 그래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LG라든가 삼성, SDI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좀 쉬어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단기 상승했던 피로감 자체가 다른 여타 2차전지 배터리 회사라든가 소재 관련 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2차전지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오라오면서 어떤 성장 기대감 자체가 거의 많이 반영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 목표 주가까지도 거의 오버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런 어떤 측면도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오늘 조정받은 것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해외 쪽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2차전지 전기차 라인업을 배터리 플랫폼을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관련 회사들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사실 전기차 섹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전기차 섹터 안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충전소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는 용어들이 사용된 거는 사실 많이 오래됐지만은 이게 섹터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눠서 분류가 된 거는 조금 상이했던 거죠. 오히려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용기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사실 전지보다는 오히려 자동차가 조금 더 선방하지 않았나 네.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첨보라든가 대보마그네틱 뭐 아니면 뭐 LG화학,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선방을 하게 되면서 관련 부품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강세가 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이오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완성차를 우리가 이걸 보여줍니다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뭐 만도라든가 한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강세가 나왔던 이유도 네. 결국은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조금 더 집중했지 않았을까. 다만 그 나오는 자동차가 전기차였다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장에서 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는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의 또 다른 호재가 있습니다. 겹호재가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와 관련된 소식이죠. 니콜라의 CEO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FA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브콜을 보낸 게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의선 부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도 왔다 갔었고 LG전자도 왔다 갔었고 했던 이유가 전기차 이슈 다 굉장히 좋아질 거고 앞으로 그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반 투자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더 커질 것이다. 결국은 현대차의 전반적인 캐파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3고 초려까지 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까지는 리콜라가 이런 러브콜을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미뤄왔던 거죠.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엔 오늘 장에서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기존에 수소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했던 종목들도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트럭이 약 6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실제 상용되는 전체 화물 차량의 약 2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 약 12% 정도를 차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한 6천 대 넘는 뭐 7천 대 가까이 되는 차량들을 뺏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현주소가 어떻느냐? 지금 네.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엑시언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출고가 되었죠. 스위스로 지금 이제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약 40대 정도 이렇게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만 40대가 나오고 25년까지 총 1,600대를 만들겠다는 거는 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 만든 거에 지금 40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결국엔 생산 라인을 얼마나 빨리 재가동해서 만들어질 와. 것이냐. 그러니까 증설 부분들이 네.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니콜라도 이제는 시장이 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서로 공동 전선을 하나 만들어 가 봅시다라는 부분들.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싸움이 아니라 정말 시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석유차 밀어내는데 같이 힘을 씁시다는 부분 때문에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은 왜 거부를 했던 거예요? 2번이나. 일단 지금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정의선 부대표만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래요? 뭐 제가 뭐 독심술을 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먼저 이제 국내에서의 전기차 부분들이 완성차 이슈들은 나왔지만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없었던 것도 오히려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보겠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은 전기차가 더 유리하니 해외 매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차량들을 국내로 전환한다면은 사용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안전주의로 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수소차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룰 주제에 같이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영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콜라의 러브콜. 일단은 영향이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과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했을까? 미국에서 현지 쪽에서 인터뷰했었으면 저는 신뢰감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이콜라 CEO라는 네. 사람이 네.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차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니콜라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로 주식을 가장 많이 많이 샀다고 그래요. 샀어요. 네.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CEO가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투자가들이 많이 니콜라 주식도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현대차에서 왜 2번 노브콜 했는데 거부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니콜라 자체가 지금 그 협업 체제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는 수소 연료와 수소 전지와 연료 기술입니다. 연료 전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다 부품 자체는 뭐 보시라든가 이쪽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조달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모든 것만 자체 연료전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가 진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품에서부터 조달에서부터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니콜라 회사 자체가 미국 쪽에서 기반을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진출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쪽에서 로컬 부분 자체는 현대자동차의 북미 유통망 자체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한테 네. 굳이 로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수소차 시장에서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소차에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이 그래도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앞서가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약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니콜라 주식을 좀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해보고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세 번째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OX 하는 거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건 답이 없는 거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현대차가 이번에는 러브콜을 받아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O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닐 것 같습니다. X예요? 예, 저도 이번에도 X. X예요? 예, 두 분 다요? 예. 왜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사실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치 독식을 하겠다는 부분에 야욕도 좀 불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를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이 경쟁 상대로 롯데 이제 건전한 어떤 라이벌의 관계로서 계속 눈여겨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독보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놔두면서 오히려 전기차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히든 카드 마냥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지 않을까 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용님께서는 왜 X예요? 일단은 니콜라는 아직 수소차 트럭 한 대도 지금 생산을 못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약 주문만 11,000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위스 쪽에 40여 대 트럭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충분히 아까 그랬을 이 니콜라 회사 자체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네. 아직 만들어야 되는 쪽에 현대차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죠.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굳이 현대차가 아. 아쉬울 건 없다고 좀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니콜라와 협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기대감도 실렸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관련주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소차 관련 종목들은 좀 이제 길게 보셔야 좀 되거든요. 음. 이게 소차 관련 종목들은 왜냐하면 전기차는 당장 지금 그 배터리 회사라든가 그 소재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소차 관련 종목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그렇죠. 성과가 예, 없는 거죠. 차량 대수도 상당히 좀 적은 거고 생산 적은 거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래도 가시적인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랬던 종목 쪽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강심은 연료전지거든요. 연료전지 자체가 현재는 발전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용이 나가고 있고 또 향후에는 또 건물용이라도 가정용으로 나가면서 향후 이제 수소차 시장 형성이 좀 된다 그러면 수소차 시장까지 확성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 당장은 수소차와 관련된 쪽에서 연료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네. 이제 발전용이라든가 가정용이라든가 친환경 연료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아지면서 수소차 시장이 형성이 되면 함께 동장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쪽에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시장의 핵심이 소재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효성 첨단 신소재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들 관련 쪽 그래서 효성 첨단 신소재, 뭐 연료전지와 관련된 미코라든가 뭐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수소차 시장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수소 관련 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결국엔 이제 뭐 보조지원금도 지원을 하겠다 뭐 등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결국은 이제 뭐 탈탄소화가 이미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속화 팔다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금 만들어져 있고 더 확충을 하겠다의 개념이라면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소차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게 차트라기보다 네.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금 제가 검색을 하나 한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제주도 섬에 나와 있는 이 점선들이 제주도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네, 어딜 맞네요. 가도 충분하게 탄다는 건데 자 근데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 현황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제 저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수소차 충전소 어디 네. 있는가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자 이제 제가 힌트는 충분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차 이슈 관련된 부분들 아직 인프라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인프라 만드는 게 급급할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됐기 때문에 가속화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협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제 국내 수소 충전소를 얘기를 한다. 그럼 뭐 JNK 히터라든가 아니면 뭐 일진 다이아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탱크죠. 네. 탱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충전소 사업을 한화가 또 가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거 관련 없이 나는 둘 다 같이 좀 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잘 갔던 자동차 대표주들 만도라든가 네. 아니면 한호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와 관련해서 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 자동차 얘기는 합니다. 수소차, 전기차. 이쪽에 대한 투자 관점, 전략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성장 기대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80% 정도는 오래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 성장성 유효하겠지만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후발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후발주 쪽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알려진 종목들은 완만하게 갈 거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후발주 쪽에서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쪽이니까 후발주 쪽에서 찾는다는 여전히 뭐 가격적인 매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최근에 이제 후발주 중에서 이 시간에 있던 KG 케미칼 같은 경우 단기간에 80% 가까이 좀 떴거든요. 미차전지 후발 소재주입니다. 네. 후발 소재주고 그다음 제가 앞서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제가 미코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얘기했지만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부각될 수 있는 것 자체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관련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이제 네.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 이제 저도 10%는 아모 그린텍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소재 관련 종목도 전기차 많이 올랐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 S&T 모티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맞아요. S&T 모티브 주가도 많이 떴어요. 이 종목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부분적 매출 비중이 2분기 때 거의 30%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들 소재만 보지 마시고 자동차 쪽에 친환경 쪽에 부품 쪽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이 전개되고 활발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종목에서 찾아가기보다는 후발주 쪽에서 종목을 찾아가는가 그다음에 선발주 종목 중에서도 추경 배수보다는 조정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새로운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매력을 더 가진 또 가치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후발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전해주셨고요. FA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체크할까요? 일단 사실은 전기차나 수소차나를 떠나서 일단 차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을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동차라는 산업은 이제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 회복이 가장 관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특히 독일의 6월 이제 산업 생산 지수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지난 5월 대비해서 6월자 상승이 이제 8.9%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1%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다는 지표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투자를 하실 때는 수소차, 전기차 옥석 가리기를 하시기보다는 자칫 둘 다 놓쳐버리면 옥석 구분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버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동차 자체를 투자하신다. 저는 일단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뭐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얼마나 가속화가 되는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도 다 핸드폰을 쓰시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뭘 몇 시에 여러분 충전소를 다 반납하세요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이제부터 충전하시려면 여의도에 어디, 뭐 강남에 어디, 뭐 부산은 어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충전소를 놔뒀다 하면 과연 그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어려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확충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해서는 좀 선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면 완성차 충전소를 하느냐 아니면 네. 부품을 하느냐는 부분들은 결국엔 성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라는 거는 그리고 완성차는 결국에는 산업 전반, 시장 전반이 회복됐을 때 강세가 나오는 건데 오늘 장에서는 말 그대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또 시장이 한번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자동차 부분들 또 한번 급락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매매가 되신다. 그러면 오히려 부품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기 때문에 성향 파악부터 먼저 잘 잡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차와 관련해서 또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해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현대차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게 되게 되면 기관이 약 29만 주 팔고 외국인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팔았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분명히 현대차가 가장 모멘텀이 괜찮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그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감소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적자 수준이었는데 네. 현대차는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내수 시장만큼 탄탄했거든요. 예, 그런 영향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도 현대차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글로벌 자동차 업종과 비교 주가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게 되게 되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주가 이게 해외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 자체는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 GM 차트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에서요. 예,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예, GM도 분명히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그 경쟁을 해볼지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은 외국인 펀드지머 이제 입장에서 한다면 이거 GM이라든가 포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 종목과 현대차와 어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 메리트 자체를. 네. 예, 글로벌 자동차 쪽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가 결국은 현대차 더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GM이라도 포드 주가가
가격 가야 매수가 돼요. 없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저는 판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 상승인데 그 여건 자체는 아무리 개인 투자가들이 강하다 한다 하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속도전은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장 18만 5천 원까지는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18만 5천 원대 가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치가 18만 5천 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영님께서는 현대차 18만 5천 원까지 봐주셨고요. FA님께서는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의 불안성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을 계속 회복을 연이어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했던 게 거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3일 동안의 상승 분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같은 걸 좀 진입을 하실 때는 저는 조금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5년 동안 기다리셨다면 사실은 이 5년 동안의 회복세가 빠르게 전환되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으셨겠지만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다만 이제 전량 매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네. 이제 상승 모멘텀들은 충분히 남아 있고 다만 시장 조정에 대해서만 피해 가시자 정도로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에 대한 진단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미니 지니님의 종목이고요. GMB 코리아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875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일단은 자동차 부품 회사 쪽은 딱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사 쪽으로 슬림화를 해야 됩니다. 만도라 사더라도 만도라든 현대 유아 사셔야 되는 거지. 일단 뭐 과거에 뭐 개인 투자를 좋아했던 성호 하이텍이라든가 뭐 서현이아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도 GMB 코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거의 현대차 하청업체 같은 게 이익이 안 내줍니다. 영업이익률 1%, 2%밖에 안 주거든요. 적자 안 나는 수준만 해주거든요. 예사도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사 지금 보게 되면 이익이 거의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매출액 한 1,0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1분기 때 예사 영업이익 4억 났거든요. 4억 났으니까 당기 순손실이 적자가 났고 그래서 작년 수준에 뭐 20억 정도, 30억 정도 이익 난 회사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늘 이제 뭐 자동차 업종 올라가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현대유아라든가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장이 정상화된다는 날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파셔가지고 현대유아라든가 만도라든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거 파셔가지고 아마 자동차가 분명히 내일 모레 정도 조정이 나올 거예요. 만도라든가 현대유아라든가 현대모비스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5,500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봤어요. 오늘 주가 올라왔으니까 내일 뭐 약간의 좀 반등이 5,200원대 정도 올라선다는 다음에 매도하셔가지고 교체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단기간에서의 상승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들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비중 축소가 좀 많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4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셨다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지가 잘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 기다렸다 보시더라도 조금 더 주가나 메리트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을 치기 굉장히 좋은 이제 집회주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자동차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40% 지분들을 나누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에 대한 우려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분명히 계속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요. 호재도 나오고 있고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체크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